이종섭. 아, 네. 예. 도주대사. 도주대사. 아니 우리가 저 사명대사, 예? 서산대사 이런 분들이 아주 유명한 네. 항일의 스님들이신데 이놈은 도주대사. 정부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부 직책이 하나 생긴 거죠. 도주대사. 도주대사.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말이 하나도 안 되더만요. 막 원래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못 나가는 거였는데 네. 법무부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바로 바꿔버리고 또 뭐 정부 발표로는 지금 뭐 바꿀만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최단기간 교체래요. 호주 대사 중에. 최단기간이랍니다. 최단기간. 괜히 잘렸구만요. 지금 네. 원래 대사가. 그다음에 또 얼마나 급하게 나가는지 원래는 그 임명장 원본을 갖고 나가야 된대요. 근데 지금 그것도 못 받고 사본 들고 나갔대요. 다시 원본 받으러 들어와야 된답니다. 그래요? 아마 총선 끝나고 들어올 것 같은데요. 원본 누가 배달해 주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나? 네.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려나?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가야 된대요. 아니면 윤석열이 나가서 주든가. 직접 들고 가서. 야, 호주 가가지고. 네. 야, 진짜 아무튼 뭐 말이 다 안 맞습니다. 그 원래는 나가 있는 대사가 들어와서 만나고 인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보통은 상례랍니다. 네. 근데 지금 지가 먼저 나갔어요. 있는데 있는데 거기 있는데 가가지고 발로 차서 밀어내기. 나가 그러고. 네, 그런 거죠. 자리 비워. 예. 야, 그럼 원래 대사는 뭡니까? 쫓겨나간 거죠 지금. 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오긴 했어요 지금. 안 괜찮아 그럴 거예요 그럼? 괜찮다 그래야지. 야, 이게 왜 이렇게 무리를 하죠? 이게 무리라기보다는 네. 저는 윤석열 정권의 그 본질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가 권력을 사유한 집단이다. 네. 윤석열 검찰 막 검찰 하나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어떤 국가 운영을 하느냐, 국가 운영을 사유하는 것도 뭐 당연한 거고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조폭식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 조폭식. 네.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예. 저 딱 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 네. 야, 안 되겠다. 너 잠깐 외국 나가서 좀 있다가 잠잠해지면 들어와라. 잠잠해지면 들어와. 부하한테 이제 누구 당그라고 시켜놓고 내보내잖아요. 그 영화에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차이는 있죠. 이제 그런 조폭들은 그래도 자기들 돈으로 내보내는데 이놈들은 국가 비용을 국가 들여서 돈으로. 그리고 국가의 직책을 이용해서 내보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건데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조폭들이 하는 짓과 똑같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실 조폭이거든요. 조폭이다. 조폭두목. 검찰복은 입은 조폭, 법복을 입은 조폭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조폭과 윤석열의 검찰 하나에는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국민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반사회적 집단이란 공통점이 있죠. 그건 뭐 동의하실 겁니다. 네네. 또 하나는 자기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과 강압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거 똑같죠. 물론 조폭은 주먹을 사용하고요. 이 윤석열 일당은 검찰 하나에는 법 기술을 활용합니다. 뭐 압수수색을 친다든가, 뭐 언론에 흘린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교묘한 기술들을 쓰지. 내용적으로는 그게 강압, 폭력 이런 점에서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방법도 똑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가 있다. 양쪽 다. 네네. 대한민국에서 90도 펄더 인사하는 집단은 조폭하고 윤석열 집단밖에 없어요. 한동훈이 열심히 보여줬죠. 90도 딱딱. 90도. 그리고 어디 부산에서 회 먹고 나올 때. 네네, 맞아요. 막 도열해가지고. 장관들이었어요. 장관들. 네네, 뭐 하여튼 정부 인사들이 쫙 조폭처럼 도열해서 90도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일광윗집이었나 또. 맞아요.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이 야쿠자야 이랬는데 윤석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야쿠자. 왜냐면 일본 야쿠자 영화에서 맨날 보던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직 문화는 지금 한국의 군대에도 없어요. 군대도 그 정도는 아니죠. 네. 근데 그게 남아있는 집단이 대표적인 집단이 한국의 조폭들과 검찰 하나입니다. 윤석열이. 육사위의 검사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은.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 사람들은 조폭이에요. 조폭. 사실 조폭이니까 조폭식으로 국가 운영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네네.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이 시끄러워. 잠깐 내보냈다. 외국에 내보냈다 데리고 오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핵심은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종섭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게 또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공수처가 이걸 밝혀낸 거거든요. 전화를 건 다음에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겁니다. 이종섭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외압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면은 그동안 소문에 윤석열이 이 사안을 듣고 책상을 쾅 치면서 경로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정황으로만 있었는데 네. 증거가 나온 거죠. 전화했다는 증거가. 그러면은 뭐라고 전화했냐? 뭐라고 전화했길래 지금 이걸 밝히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얘를 토끼게 한 거죠. 네. 이게 밝혀지면 사실 선생님 이거는 수사 외압이니까 탄핵이죠 이거는. 물론 윤석열 탄핵 사유가 그거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요. 많지만 네, 이건 결정적인 탄핵 사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내보낸 거. 네.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다시 돌려보면 뭔가 굉장히 자기들한테 아킬레스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종섭이 정말 불어버리면. 그러니까는 뒷돈 주고 몰래 가서 숨어 있어가 아니고 네. 오히려 승진을 좀 대사로 네. 더 높여주면서 숨어 있어. 도망가 있어 이렇게. 그렇죠. 그것도 외국에 가 있어. 그러니까요. 국내에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이종섭이 처음에 그 사인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인을 했어요. 네네. 그랬다가 이제 번복했죠. 압력을 받고 번복한 거죠. 번복해서 압력을 가했죠. 네, 그런 거 보면 이종섭이 뚜렷하게 자기 중심이 확고한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직책을 주면서 내보내는 식으로.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내보냈을 수도 네네.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저는 이제 이런 데서는 이렇게 정광석화냐? 그런 건 잘하죠 윤석열 쪽이. 아니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예. 김건희 명품백 예. 주가 조작 문제 이런 거 좀 하자 그러면은 막 이렇게 질질 끌고 막 방탄을 하고 이런 거는 막 사정없이 그냥 빨리빨리 내보내 버린단 말입니다. 네네. 그게 윤석열식 호방함이죠. 깡패들이 호방함. 어떤 사람들이 네. 윤석열을 호방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어허. 이런 게 뭐 이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죠. 네. 화끈하네. 화끈하네. 사람 죽일 때 확실하게 찌르네. 야. 도둑질할 때 화끈하게 터네. 그런 거네요. 불도 조금 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찔러버리네. 속이 불어가지고 확 찔러버리네. 역시 호방해. 물론 이제 잘못된 용어 사용인데요. 네네네. 어쨌든 윤석열이가 나쁜 짓 할 때는 가차없이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이종섭이 정말 처음에는 사인을 어쨌든 했으니까요. 네.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국방부 장관일 때 자신이 관할해야 되는 그 상병이 죽은 거 아닙니까, 선생님? 네. 그럼 거기에 인간적인 도의적인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 네. 이거를 밝히지를 않고 오히려 수사 외압을 해버린 네. 이런 사람이 지금 그것도 당당하다면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당당하다면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공항에 가가지고 네. 제가 했던 건 다 당당하다. 네. 정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다. 한번 말씀해 보시라면 해보시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뒷구멍으로 숨어가지고 네. 기자들 오기 전에 먼저 갔대요. 네. 게다가 또 대사관 있는 데로 간 게 아니래요, 공항이. 어디 뭐 저기 다른데 외진 데로 갔대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러면 이종섭이라는 사람이 네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네네. 심적인 괴로움, 혼란 같은 걸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 그래서 그걸 감지할 거 아닙니까, 저쪽 사람들이. 네, 그래서 더 빨리 내보내야 된다, 이 사람. 했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네. 이종섭이 변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애가 힘 약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MBC 기자가 네. 이제 다른 기자들 다 놓쳐버렸고 MBC 기자가 찾았대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이종섭이. 사실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하냐 너?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약간 심약함이 있는 건가? 그렇죠. 원래 윤석열 정권에 있는 사람들 스타일은 빤빤함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쨌다고. 한동훈. 한동훈. 너는 잘했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맞아요.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그런 급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 양심이 고장이 나긴 났겠지만 그런 줄 아는군요. 상대적으로 덜 고장 난 사람. 덜 고장 났다. 그래서 괴로운 거죠, 좀 부끄럽고. 그래서 그런 게 있군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는 그런 정도로 철면피는 아니다.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 사람 안 되거든요. 안 되겠네. 위험한 인간이거든요. 이해가 됐습니다. 네. 급하게 내보낸 이유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일보도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나가고 수사 잘 받고 나가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기사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모양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출국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수사 잘 받겠다는 얘기도. 그러니까요.